너도 진짜 저거 뭐예요? 호박이야. 무시를 보는 거 근데 거기 있던 호박이랑 그림을 치킨 지금 싹다 초보자. 생각 못했으니까 맞다. 어떻게 하면 안 돼? 잘하. 잠깐 잘한다. 이것들은 무슨 잘못해? 제가 더 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둘이 잠이 안 나. 그니까 대학 가고 노래랑 잠안 자고 잘 논다. 아니 저는 요즘 완전 잠들었어요. 왜? 누구? 아, 잠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잠이. 자, 가볼게요. 또 어디 놔둘게. 오늘 할 것도 지난 시간에 야 이제 배웠던 거 앞에 거 쭉 다 연결을 또 한 번씩 시켜줄게. 뭐 배웠어?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 나눠놓고 막 세르는 건데 이걸 조금 줄여서 나눌 수 있게끔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열, 조합, 중복 순열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지 순열 좀 이렇게 조금 배웠었고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 중복 조합. 이거 진짜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복 조합은 진짜 미안하지만 그냥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중복 조합을 단독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잘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 가지를 조금 엮어서 문제를 내게끔 문제가 좀 많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형태를 딱 보고 아 이거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제 그거 아니잖아.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를 수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성적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다음에 넘어오는 게 뭐야? 우리가 확률에 대한 걸 배운다고. 그지? 확률을 배우면서 어떤 걸 배웠어요? 배반이라는 거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배반과 독립에 대한 그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다가 독립을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로 내가 설명을 해줬지. 그지? 그러니까 한 라인이어야 돼. 정말 한 라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독립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독립 뒤에 이제 뭐가 붙기 시작해요? 시행이 붙기 시작하죠. 시행이 붙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였어? 통계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쌤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 특히 확률 통계 파트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정말 어려워해. 근데 아이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푸는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막 오랫동안 내가 학원 수업하면서 내가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야. 가르치다 보면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얘는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고 요거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보면 이런 이제 다른 풀이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 방법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엮였으면 좋겠다고. 다 같은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쌤이 경우의 수 하다가 확률로 넘어갔을 때도 동시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로 내가 이름을 붙이면서 너한테 얘기했지. 독립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배반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 동시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조금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였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다 같은 문제예요. 정말 다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교쌤하고 방식이나 문제 푸는 것들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 다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도 거의 비슷하게 가르칠 것 같아. 내가 뭐 다른 사람 수업을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가르쳐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줘도 비슷하게 풀어줄 거고. 근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헷갈려 하는 거. 알겠지? 왜냐면 쌤이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 쌤은 이렇게 풀라고 제 쌤은 저렇게 풀라고. 그럼 너가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게 편한데 라는 느낌 들어. 내가 풀어준 거보다 학교쌤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면 내 친구가 해주는데 이게 훨씬 쉬워요. 알지. 내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일률적으로 가고 싶다고. 너가 좀 통일성을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편해져요. 이거는 제가 학교 내신을 떠나서 어디까지? 수능까지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통계는 다 들어가는 거 맞죠? 통계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 넘어가고 나서 너한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변수라는 게 나온다고.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 확률 변수는 뭘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시행을 해야 나와.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번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게 몇 번 나타날까요? 지금 한 번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닌 거라고 이제부터는. 이해됐나? 그동안은 한 번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한 번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몇 번 나타날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였지.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변수로 넘어가는 과정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눈이 깽하게 하고. 뭐 뭐지?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요. 넘어가는 과정들을 모르면 결국은 너한테 한 파트 따로따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야. 전혀 다른 과목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산이라는 거와 연속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산은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중간값 없이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아이.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걸로 푸는 게 편하다고 했냐면 표로 구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표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 확률이 들어가요. 확률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변수 x의 값을 집어넣으면 요 밑에 있는 값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용어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 그치? 아, 여기 x값 넣으면 툭툭툭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지? 얘네들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 1입니다. 요게 이제 첫 출발이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연속 파트로 넘어갈 때 연속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으로 넘어가면 이 연속인 모든 값, 그러니까 이 연속은 이 중간에 모든 값들을 다 가지는 거야. 1.001, 1.002, 1.003 쭉 해가지고 뭐 2.0 모든 값들을 다 가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표만 따로 돼 있는 것들은 너가 계산하기가 편하지. 그치? 근데 얘들은 너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이 불편하단 말이야. 불편하다고. 그런데 이놈과 이놈은 어차피 확률 변수에 대한 놈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파악하고 싶냐면 너가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 이쪽으로 적용시켜야 돼. 그 준비를 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했을 때 우리한테 득되는 게 뭐예요? 득되는 게 뭐예요? 에 대한 거. 오늘 수업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제일 대표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가장 많이 물어볼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 파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짝 좀 들으셔야 됩니다. 멍 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알겠지? 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야? 한 번의 확률이 아니라고. 시행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한 번의 확률이 아니고 내가 이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정도의 기대를 해도 되느냐, 그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지금 이 말 안에 쌤 여러분들 표현 다 돼 있죠? 뭘 해야 된다고? 평균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말보다는 기대값이라고 하면 너 머릿속에 확 들어올 거야. 내가 10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게 몇 번 정도 나올까를 예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한 번의 확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값에 대한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평균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 나는 이쪽으로 넘어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이산에서 평균과 기대값 같은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너한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 다시 할게요. 기대값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꼴인가? 아, 이거다. 미안하다. 쌤 영어를 잘 못해서. 그치?
x라니까 이게 앞에 이 1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조금 있어 보이게끔 얘기하는 게 x하니까 이 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으면 돼? 평균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이런 거 내한테 묻지 마라. 이 경우 간다는 거. 됐지?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장황하게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가겠습니다. 너 중학교 때부터 평균하는 건 해봤잖아. 왜? 시험 치니까. 시험을 치면 우리가 봐봐. 80점, 90점, 70, 100점 이렇게 세 과목을 쳤는데 80점, 90점, 100점 받았대. 평균 얼마야? 그렇지. 그거 너 바로 알지. 82, 84, 85, 86, 87 이렇게 하면 너 평균대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요? 다 더해서 얼마나 하냐고. 오 이렇게 나누잖아. 이거 이게 평균이야. 그동안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너한테 숫자를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잖아. 그럼 너가 평균을 바로 계산할 수 있지. 가운데 값으로. 그래서 너가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최빈값, 중앙값 뭐 이거 기억나? 평균 이렇게. 근데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평균은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떨어져 있는 값이 같으니까에 대한 건데 너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등차 중앙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등차수열이잖아. 맞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이게 되거든. 맞지? 진짜 똑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봐. 평균을 우리가 그동안은 요렇게밖에 계산을 안 했다고요. 보십시오. 자, 80, 80, 90, 100, 100, 100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가 평균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다 더할 건데 근데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82 두 개가 있어. 그지? 이해했어? 다음 92 한 개가 있어요. 더하기 100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 이거를 뭘로 나눠주지? 6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쌤 이상한 짓거리 할 거야. 이상한 짓거리 할 거야.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다르게 할 겁니다.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면 이산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야. 이산 확률 분포표에다가 내가 적용을 시킬 거야. 됐지? x 잘 보셔야 됩니다. 변수는 점수라고 할게요. 진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딴 데 가서 듣기 어렵다. 됐지? 변수가 80이 있고 그 다음에 90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100이 있지. 그지? 이 밑에 확률을 쓸 거야. 총 6과목 중에서 80점을 받은 확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약분하지 말고 씁시다. 6분의 2인 거 아시겠죠? 다음에 90점 맞는 게 6분의 1, 6분의 3.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 1이 된 거야. 이거 이해했나? 그러면 잘 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80 곱하기 6분의 2가 되지. 됐어?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되노? 90 곱하기 6분의 1 되지. 더하기 100 곱하기 6분의 3이 된다고요. 이 표에서 어떤 짓을 한 것 같아? 쌤이 지금 식으로 막 복잡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너가 편하게 하게끔 하려고 식은 다 배제시키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너 이건 다 구할 줄 알잖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총으로 나누는 거,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확률 구하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따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으로 푸니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얘랑 변수랑 확률이랑 곱하고 더해서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평균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그 공식이에요. 여기. 자, 이상하게 하지 맙시다. 진짜 이상하게 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밑에 있는 확률에 대한 값입니다.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변수와 세 번째 확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다 곱해서 어떻게 하면 더하면 이게 평균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가 없나? 왜 표를 안 주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해놨냐? 이게 표가 없으면 이 말 있잖아. 여기서 이거 봐봐. 읽어봐.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줬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보면 이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확률. 그러니까 x1일 때 확률을 pi 맞지? x가 i일 때 확률을 pi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1일 때는 이거 x1일 때 p1. 그러니까 표로 쌤이 조금 그려볼게요. x p 했을 때 여기에 x1 여기에 p1 여기가 x2 여기가 p2 이렇게 해서 뚱뚱뚱뚱 날아가면 x의 n일 때 pn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1이겠죠. 그죠? 이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평균 구했던 거를 조금 분산을 시켜서 따로따로 시켜서 누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인데 옆에 이거보다는 표를 그려놓는 게 낫지 않나? 쌤은 좀 그런데 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표를 그려놓는 게 훨씬 조금 편하게 읽혀지더라고요. 어차피 이미지로 풀잖아 너. 그지?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지? 평균은 이거야. 이거 어차피 외워야 돼. 진짜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이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산에서야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산에서입니다. 연속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연속은 나중에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연속은 그냥 됐지? 자,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설명할게요. 평균은 이해하셨죠? 근데 평균은 내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너가 이해는 하고 있잖아. 평균이 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을 쳤어. 수학 시험을 치는데 내가 막 90점, 91점, 90점, 89점 이렇게 받아왔단다. 그럼 이번 시험이 내가 이제 물어보고 그동안 너가 수학 평균이 얼마였어? 라고 물어보면 몇 점이 되는 거야? 90점 될까? 야 그럼 너 이번 시험 90점 정도 받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기대값이야. 수학의 실력이 평균적으로 90점이니까 이번 시험도 네 90점 받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뭐 못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값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아래쪽에 넘어가면 밑에 가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할게요. 60 똑같이 60, 70, 80 너무했나? 80 너무 규칙인가? 이렇게 할게요. 69, 68, 69, 70, 71, 72 이렇게 쓸게. 왜? 이건가? 아 이거? 하루 이틀이가 야씨 하루 이틀이가 이제 이해할 때 됐잖아. 아 이거 저번 갈 때 됐네 하면 되지. 됐지? 이렇게 72 됐지? 얘 평균 얼마야? 뭐래 임마? 여기 평균 얼마? 얘 평균 70이잖아. 그지? 얘 평균 얼마? 70 이렇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평균이야. 근데 지금 봐봐. 똑같은 평균인데 야 이번에 이제 시험 칠 때 싹 다 한 A라는 학생 점수 B라는 학생이 점수야. 네 평균 몇 점이야? 70점이야. 내 평균 몇 점? 70점이야.
됐지? 근데 점수를 싹 다 보고 나니까 누가 진짜 더 70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B. 그치? 그렇지 않아?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고. 평균이라는 숫자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지. 맞지? 규리야, 맞지? 잘 들어줘. 대빵 중요하다고.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더 중요해? 지금 똑같은 평균인데 거기서 이제 비교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중학교 때처럼 어렵게는 안 풀지만 오히려 이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너가 풀 수 있다고. 편차가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는? 됐나? 그럼 봐. 지금 두 개로 나눌게요. A는 빨간, 규리는 빨간색으로 하고 맞게 해야 된다. 규리, 이거 규리로 세운다. 됐어? 얘는 누구로 세워? 민항이 폴. 규리 네 얘기하는데 숨을 규리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고맙다. 파란색으로 할게. 한다. 얘 이 점수는 평균에서 몇 점 차이 나는 거야? 10점 빼기야, 그치? 얘도 10점 빼기지. 얘는 그냥 평균하고 같은 0값이고 얘는 플러스 10. 얘도 플러스 10에 대한 거. 대체 너거 보고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은 중학교 수능 때나 하는 거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 이거 이용해서 이런 의미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계산 복잡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됐죠? 자, 민항이는 싫어요. 그래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노란색 할게. 됐지? 자, 민항이 노란색 갑니다. 얘는 평균이 70점이니까 차이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해했나? 이해했어? 자, 여기에서 규리 같은 경우는 이 분산까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야. 왜냐면 평균이라는 게 그 중간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이마들이 빵이 돼요. 맞죠? 얘도 다 합치니까 얼마가 돼? 빵 돼. 그러니까 편차라는 게 이놈들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건 알겠는데 이 숫자들을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무조건 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전체적인 값들을. 그래서 전체적인 값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 뭘로 다 바뀌어? 양수로 다 바뀌지. 요 다 양수로 바뀌잖아, 그지? 이렇게 양수, 이렇게 양수, 이렇게 양수, 이렇게 양수.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편차의 제곱의 총 합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 이런 5로 나눴다는 말은 우리 뭐 잴 때 쓰는 거지? 평균 잴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해됐나? 이해됐나?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100, 100 됐나? 400에 5분의 400 값이 나타나는 거고. 얘네지 규리야. 네 얘기다 임마. 네 얘기라고. 네 얘기. 니. 됐어? 얘는 에이씨 계산이 5. 자, 해줘봐. 2? 아니 5 하지 말고 5분의 10? 이렇게 된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지.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얘도 평균 70, 얘도 평균 70인데 얘는 분산값이 80, 맞아? 얘는 분산값이 2. 이러면 내가 생각할 때 똑같은 70점의 평균을 보더라도 누가 더 80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얘가 더 80점을 받을 가능성, 아니 70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평균값 내지는 기대값이라는 거 플러스 뭐를 조금 더 적용시키면 좋겠어? 편차에 대한. 근데 편차는 다 더해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분산이에요. 분산. 이게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이라는 값은 이 편차라는 놈을 어떻게 한 거죠?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지. 제곱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게 뭐냐면 얘네들의 평균값이라고 했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값. 맞지? 이거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뭐가 되냐면 표준편차.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 근데 갈 때 됐나 봐 이제.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편차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했던 것들을 루트로 돌려놓고. 내가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정말 끊겼나 방금 소리. 소리 안 들렸는데. 안 들렸나? 섞게 들렸나? 요 밑에 보면 식을 되게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장황하게 써놓을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시면 좋기는 한데 제가 증명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학교쌤이 한다고 하면 뭐 그때 뭐 학교 시험 낸다 하면 내가 막 해줄게요. 해주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게. 그래 이제 들어줘. 설명은 알았지. 이제 실전에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표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1순위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평균 값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기도 한데 이 기대값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어 정도까지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분산이라는 걸 쓴다고. 분산은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지? 편차를 제곱을 해.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을 다 플러스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퍼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퍼져 있는 정도가 뭘로 계산되어 있는 거야? 제곱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야. 제곱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분산을 루트로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다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분산 뭐야? 라고 하면 분산 구하고 그래서 표준 편차 뭐야? 라고 하면 그냥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돼. 됐어? 이거 다음번에 내 성훈이 할 거야. 성훈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야. 됐나? 알겠지 이거? 그 느낌이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놈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야. 계산에 대한 것만 조금 다르고. 이해하셨죠? 됐지? 나는 이거 구할 거다. 그럼 우리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평균 쓸게요. 2의 x. 여기서 x1, p1 더하기 x2, p2 이렇게. 맞지? xn, pn. 이거 나는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안 헤어지더라고 이런 거. 표 보면 바로 보이는데 뭐. 맞지? 그냥 단순하게 표가 보이면 저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쓰라카시네야 귤이야. 힘 없나? 됐지? 쓰셔야 돼요. 아니 생소해도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진짜 별거 없이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운 거지 실제로 문제 풀면 정말 쉬워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산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VX라고 할 겁니다. 약자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약자는 내가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해도 됐지? 이거는 그냥 분산 VX 쓸게. 미안해. 분산이라 읽으시면 돼요. 분산을 하자 우리. 됐지? 자, 분산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평균이야. X 값의 평균. 얘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됩니다. 지금 순서 잘 보세요. 이게 2라고 적혀있는 얘가 평균값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의 평균을 얘기하느냐면 그러니까 용어만 잘 읽어도 공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쌤이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해됐지? 이거는 뭐냐면 변수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세요라는 뜻이야. 맞지? 읽으면 그렇잖아. 평균을 내는 건데 변수를 제곱한 거에 평균이래.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놈은 x1 제곱 p1 이거 이해됐어? 네.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내라고. 더하기 x2 제곱 p2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단순하게 이거 변수를 갖다가 제곱한 거에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유도 과정은 어려워. 복잡하니까 그냥 식은 외우세요. 일단 문제 풀기 위해 식은 외우세요. 됐죠? 띵띵띵 가서 어디까지?
xn의 제곱 p의 n승. 이게 누구라고? p의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됐어? 마이너스 이번에는 요 놈 합니다. 요 놈. 요 놈은 우리 앞에 다 했던 거잖아. x1 p1 더하기 x2 p2 이렇게 가서 쭉 가서 xn pn 이렇게 해서 얼마? 이거 전체의 제곱 값을 빼세요라고 되는 거야. 됐나? 이거의 식만 제대로 이해해. 그러면 이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쌤이 자꾸 읽어나가는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됐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식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중에 표준 편차 값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표준 편차 값을 우리가 시그마의 x라고 합니다. 시그마 x예요. 근데 시그마 x는 공식을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막 공식을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외워야 되는 게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봐봐, 너 지금 이 계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너 이거 길어지면 이 계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시험 문제 3개 이상 내면은 그 미친놈이야. 역시 곱하기 나누기 질문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고등학생한테. 그지? 근데 내는 셈 있더라고. 율고. 난 되게 어이없었다. 6개짜리 냈네. 미친놈인가 싶더라고. 시험 기간에. 시험 시간에. 옛날 얘기긴 한데 아마 지금 선생님들 다 바뀌었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넣는 연습을 하라고? 이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연속에 적용시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연속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의미가 이런 거야. 의미가. 알겠지?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이 숨어져 있는 뜻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에서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 거야? 그 평균값에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다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그 중간 유도 과정들이거든요. 이 유도 과정들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읽어지니 그러면? 누구 이거 읽어질걸? 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너가 읽어내기만 하면 돼. 이게 변수죠, 그죠? 변수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 변수랑 평균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쌤이? 편차지. 편차를 제곱했어. 편차를 제곱했어. 그거에 뭐를 한 거야? 평균을 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분산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것들을 수학적 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풀어 헤쳐보면 그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정리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제가 굳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시간 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뒤에 문제 푸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앞으로 그냥 요렇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지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이거래. 알겠지? 준다. 알아놔라. 구하는 방법하고. 자, 여기에 세 번째 거, 여기에 별표 칩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시험지 보통 여기서 다 나와요. 시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쌤이 중요하다고 막 설명했던 것들은 시험지 크게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와도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자, 봐. 지금 얘는 변수가 어떻게 된 거야? 변수가 바뀐 거야, 이렇게. 변수가 바뀐 거야. 예를 들면, 쌤이, 이거 해보자. 주사위를 던져.
주사를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쌤이 조금만 바꾸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잘 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을게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던질 거냐면 6번을 던지겠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갈게. 됐지? 자, 여기에 이제 변수 x, 여기가 확률. 됐나? 첫 번째,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 확률이 P0, P1, P2 이렇게 안 쓸게요. P3, P4, P5, P6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자고. 됐나? 자, 그래서 내가 이놈의 평균을 한번 재봐봐 라고 하면 너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0 곱하기 P0,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이렇게 다 곱해서 다 더하시면 뭐가 나와?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별표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문제를 쌤이 조금만 바꿀게요. 나오는 횟수를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를 내가 바꿀 거야. 잘 들어야 된다. 변수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 번 나올 때마다 내가 100원을 줄게요. 한 번 나올 때마다 작아? 기분 안 좋구나 너. 그래서 졸린 거지. 1000원? 안 좋아? 작아? 이 친구가? 10,000원 됐지? 10,000원 준다? 야 내가 100만원씩 줄게. 내가 그거 할 것도 아닌데 진짜 줄 것도 아닌데 100만원 준다고. 됐지? 됐지? 근데 변수를 이렇게 나온 횟수라고 하지 않고 받는 상금이라고 바꾸죠. 더 더럽게 할까? 125만원 줄게. 그러면 첫 번째 이 변수가 얼마가 돼요? 빵 거니까 당연히 빵입니다. 그 다음 놈은 얼마가 되죠? 125.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375. 고맙다. 그건 또 계산 잘하네 지금. 됐죠? 또 500.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바뀐 변수를 가지고 평균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곱하기 P0 더하기 125 곱하기 P1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냐고. 맞지? 이게 개빡친 거야. 힘들잖아. 숫자가 변수가 바뀌고 나니까. 근데 내가 아까 봐봐. 처음 있던 놈은 내가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하지, 그치? 그래서 잘 봐봐.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내가 125만원을 주겠습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125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도 125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도 125가 곱해지는 것들인 거지. 이해했나? 이해했어? 그러면 이 계산은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125 곱하기 P1이 되고 1 곱하기 125 곱하기 P1이 되고. 이해했나? 2 곱하기 듣는 게 낫다. 선생님 분명히 했어. 나 계속 못해줘. 3 곱하기 125 곱하기 P3가 되는 거고. 그지? 쭉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6 곱하기 125 곱하기 P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평균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놈을 125, 125, 125가 다 있어. 그럼 125를 다 한번 모아보자고. 모으고 나니까 뭐가 돼? 0, P0, 1, P1, 2, P2, 3, P3.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평균하고 어떤 놈? 똑같잖아. 그치? 똑같잖아. 이해했어? 자, 여기다가 쌤이 뭐도 더 할 거냐면 야, 125만원 곱해가지고 10만원씩 더 줄게.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10. 맞아? 여기다가도 플러스 10, 플러스 10. 그럼 요거를 다 배열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더 곱해져 있을 거 아니냐고. 이해됐지? 그치? 10만원씩 내가 더 줄 거거든요? 그럼 이런 10만원이 몇 번 더 더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럼 요 놈에 대한 값들만 요거에다가 우리 곱할 거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25 곱하기 1, 125 곱하기 2 돼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0, 플러스 10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P1 여기도 더하기 10 곱하기 P0 이해됐어? 됐어? 그럼 플러스 10 된 것들을 다 계산해보면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10 곱하기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서 P6까지 이렇게 더해진 값이 나오게 돼. 그럼 얘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얼마? 플러스 10건 된 거대로. 자, 이 변수를 다시요. 보세요. 이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변수를 125를 곱하고 더하기 10만 원을 추가한 놈으로 바꿨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아예 A를 먼저 따로 빼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값을 한 거에다가 플러스 B만 더해주셔도 됩니다에 대한 거야. 변수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는 평균을 이용해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 이해됐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앞에 과정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는 변수가 바뀌잖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 법규님. 근데 저게 왜 10이 여기에 아까 지금 저 제일 위쪽에다가 이 느낌을 잡으면 0 곱하기 125x1에다가 그러니까 1이지 그지?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10이 있을 거거든. 미안 여기 0 곱하기 125 더하기 10이 있을 거잖아. 맨 위에 이게 지금 금액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125 더하기 10이 있을 거지. 위에 그럼 둘이를 곱하고 나면 얘에다가 P0 들어가는 거로 얘도 P0 얘도 P1 여기는 P1 그러니까 10P0부터 해서 이거 다 모아놓고 나면 10 곱하기 이 아래쪽 다 더하면 1이니까 10 나온다. 이해 되겠어? 다 이해하셨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볼 때 요 변수에 대한 것들을 따로따로 빼서 원래 기존에 있던 평균값을 이용을 해서 이 변수에 대한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거. 제일 간단하게 좋잖아. 거기다가 뭐 금액 얹히고 뭐 플러스 시키고 하면 다 바뀌고 복잡해지는 것들을 표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바뀐 변수에 대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지?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보여줄지? 그래서 얘는 외우라고. 이거는 어려워. 유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요. 얘 아시겠죠? 따로따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산은 뒤에 값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유도하면 나오는 것들이라서 앞쪽에 있는 거를 제곱해서 만들어내면 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지? 근데 얘는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돼. 답이야. 표준편차는 어차피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그냥 분산에다가 ax 플러스 b에다가 루트 씌운 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치? 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평균과 분산의 이해 보이시죠? 이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낫지? 쌤이 해준 거 이거 설명 다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문제만 풀자. 문제 풀자. 네. 아픈 거 아니지 니? 아프나? 나중에 날이면 같이 수업 들으라. 내가 한번 더 올래? 그 같은지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간다. 이거. 자, 표에서 이거 구하란다. 어떻게 해야 돼?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은 어떻게? 곱하고 이제 진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다 안 써도 되지? 이렇게. 네. 됐죠? 다음에 평균은 분산은 어떻게 구해? 한 번만 해줄게요. 이 문제 풀기만 할 겁니다.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 쓰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나? 무조건 요거부터 출발해.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얘부터 합시다. 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됐죠?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6분의 1이구나. 됐지? 더하기 괜찮아.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됐죠? 더하기 9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게 누구라고? 요놈 값입니다. 됐죠? 됐어? 빼기 평균 제곱합니다. 평균 제곱은 평균이 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6분의 1 제곱 1. 누가 봐도 지랄 같잖아. 이거 문제 4개 이상 나오면 미친놈이야 이거. 별거 할 것도 없는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분산. 자, 표준 편차다. 읽어내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정말 단순한. 그냥 공식에 너를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내가 이렇게 했던 거지.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첫 그 통계 요 파트 들어올 때 얘기했던 거잖아. 용어가 어려운 거지. 계산은 그냥 진짜 단순해. 정말 단순해. 알겠지? 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도.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구하고 표를 먼저 완성을 하고 얘 구해내보래. 동전 2개 던질 거야. 한 개도 안 나올 확률 얼마죠? 4분의 1인 거 아시겠죠? 앞면의 개수니까 DD. 얘는 D 앞 D 이렇게 됐나? 그래서 4분의 2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는 얼마가 돼 그러면? 4분의 1 나오겠지, 그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을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다 더하시기만 하면 답이에요. 분산부터 이건 빼고 분산은 뭐부터 쓰라고? 읽어내.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읽어내. 이상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됐지? 제곱의 평균하면 어떻게 된다고? 0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제곱 곱하기 4분의 2 맞죠? 2제곱 곱하기 4분의 1 빼기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4분의 2 싫어서 그래. 진짜 되잖아 이거. 뭐 해. 됐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노? 넣으시면 된다. 그냥 진짜 단순한 계산이야.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의미를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디에 쓰이지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갑니다. 여기 하나지. 읽어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봐라. x에 대한 평균이 이거고요. x에 대한 분산이 이거래. 이해했지? 자, 그러면 y에 대한 평균. 그럼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라거든요. 그럼 너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2x-1. 이거의 평균은 얼마지? 됐나?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2에 x-1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진짜 식 알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그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가 나올 거고. 분산값은 어떻게 한다고? v에 2x-1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앞에 있는 거의 제곱 4에 vx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하고 공식 외워서 대입하면 답 다 나온다고. 됐나? 다음 시그마의 2x-1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놈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2x-1 이렇게 바꿔. 표준편차를 분산의 루트로. 그지?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4vx의 루트 이렇게 바뀌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외우면서 절대값 뭐시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뒤에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면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268분 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얘 구할 수 있겠지? 곱해서 더하면 되고. 분산은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한 거에서 빼고 부인상 구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고 그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변수 값을 뺀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하시면 모든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됐지? 아 진짜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여기 갑니다. 표와 같을 때 딱 1순위로 보이는 게 뭐야? 다 더하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2, 10분의 2가 될 거라서 4, 7, 8 나올 거니까 얘는 10분의 2로 A 값을 구하는 게 1순위. 그 다음 평균을 구하래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둘이 곱하고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미남. 알겠지? 여러분들 한배 더 지랄 같은 게 누구예요? 분산이죠. 왜냐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제곱의 평균을 하셔야 되고. 됐지? 일 많아. 진짜 일 많아.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계산한다고 시간 뒤집 끌지 말고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해.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알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계산은 시험 때도 하시고 대신에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되 2개는 안 나오고 한 3개 정도 되는 건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삼아서라도. 알겠지? 그 외에는 시험 문제 3개 이상 나오면 집든지 풀어. 선생님한테 니가 풀어라 이러면서 풀리지 마라. 이러는 거 지금 하도 갈 것 같은데 퀴즈도 갈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 그 잘못된 거야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물어보고자 하는 그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 어떡해. 자 이제 요런 용어들이에요. 이제 너한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이산에 대한 것들을 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개를 꺼낼 거기 때문에 흰 공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게 항상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표를 만들게끔 됐죠? 여기 확률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쓰지 마시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총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내가 흰 공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2C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고 4C 2-X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량 함수를 먼저 찾아놓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표를 그냥 갖다 밀어 넣지 말고 확률 질량 함수부터 봐. 됐죠?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좀 생략됐으니까. 나도 너가 힘들게 공부하는 거 싫어.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꾸 내 수업 잘 들으라는 거야. 됐지? 이렇게 계산해서 써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15분의 6이 나올 거고 15분의 8이 나올 거고 1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일단 항상 다 더했을 때 1 나오는지 놓치는 게 있는지 확인 꼭 하십시오. 실수 많이 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너가 이제 뭘 구할 거야? 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곱하기. 이제 눈으로 확인해. 곱하고 다 나온 거구나. 이렇게. 평균. 이거는 보이지?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거. 왜냐면 이거 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됐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렇게. 그치? 이렇게도 물어봐. 지금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제가 던져주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어보기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분산 2x 플러스 1 맞죠? 표준 편차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빼서 계산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 설명은 되게 장황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별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계산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제 용어, 문제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 좀 집중해서 문제 푸시면,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대값 갑니다, 이거. 갈게요. 이게 또 나오네, 이거 봐. 이 닥치풀이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 이들을 왜 이걸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세요. 문제풀이 이거 지워라. 이렇게, 아니, 지우라가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게 낫기는 한데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건데 너한테 얘 문제가 의도가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줄게요. 봐봐. 내가 지금 동전을 던지는 거야. 우리 역시 똑같은 말대로 지금 채워놓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는단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하고 나면 아 얘가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으로 보는 거네. 이렇게 대체? 자 그러면 봐봐. 두 번 던져서 앞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 나오면 20원이란다. 그럼 제일 작게 받는 게 얼마야? 40원은 뒷면인 거지. 맞지? 그래서 40원 이렇게 푼 거라고. 예. 맞아? 그 다음에 뭐 120원이야? 120원. 120원은 앞 하나 뒤 하나. 맞나? 그러면 4분의 2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가 푼 거라고. 근데 있잖아, 이거는 그런 의도로 너한테 낸 게 아니고 쌤이 생각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거야. 내가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 뒷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쌤이 누구를 잡을 거냐면 앞면으로 해줄까? 앞면으로 변수해 줄게요. 앞면의 개수를 내가 x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잘 들어보십시오. 빵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2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했던 것들이니까. 이해됐지? 자, 평균을 구할 거야. 평균을 구할 거라고. 이 x의 값은 얼마냐면 빵 2분의 1, 4분의 2분의 1이지. 1이지, 그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건 지금 계산한 겁니다. 제가 암산했어요. 내가 암산했다고.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강기욱이라는. 그치. 그렇게 알아두니까 고맙잖아. 알겠나? 평균이 1이라고. 평균이 1. 됐지? 쌤, 근데 얘는 상금의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 봐. 앞면을 x라고 했으니까 내가 앞면 나올 때 얼마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원을 받는 것이고 뒷면을 받을 때는 20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을 던지기 때문에 뒷면 받는 확률은 얼마냐면 2번 빼기 x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얼마고? 80x 맞나요? 아닌데 맞지? 80x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80 곱하기 2의 x 더하기 40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답 계산해보면 120 똑같이 나와. 그지? 기대값이라고. 에이 쌤 그냥 40 쓰는 게 나은데요. 자 봐. 만약에 여기서 너한테 분산값 물어봤으면 어떡할래? 분산값 물어보면 너가 만약에 이렇게 풀었으면 이거 제곱 곱하기 다 더한 거에다가 평균 제곱한 거 빼야 돼. 맞잖아. 이 큰 숫자들 제곱해갖고 너가 다 구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놔두면 너가 제곱 요거 구하기 쉬워 어려워? 아까 이거보다는 편하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이 값을 뭐라고 바꾸면 돼요? 이거 vx 요거에 대한 걸 물어보면 뭐라고 바꾸면 돼요? 80 제곱에 vx로 바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너 보고 변수 값을 바꾸는 걸로 풀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건데 얘들은 그냥 쉬운 문제로 풀어놨어. 질문에 나는 기대값이 아니고 분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풀어요. 저렇게 풀면 늦어요. 작은 계산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지. 그치? 나는 되게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문제가 잘못된 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분산값을 질문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 80x 마이너스 앞으로 40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수를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 제가 일부러 너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학교
학교 시험에는 지금 쌤 내듯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이거 물어보는 게 낫지. 변수로 바꿔서 풀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차이가 뭐고? 쌤처럼 푸는 놈은 빨리 풀고 계산할 건데, 맞지? 이 답지대로 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냐? 아씨, 쌤 미쳤어요? 이렇게 제곱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푸셔야 돼요. 풀이를 요거를 조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쓴다고?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저렇게 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서. 이해하셨죠?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자, 너가 좀 지금 이 단원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로 내용만 알면 공식 대입만 하면 숫자 그냥 다랑 나오는 것들이야. 물론 이런 조금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됐지? 자, 문제 나머지는 쉽게 갈게요. 괜찮죠? 쉬웁니다. 어차피 계산 많이 할 게 아니라서. 자, 여기 간다. 평균이 0. 그러면 내가 써. 2의 x가 얼마? 0.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 1.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평균이 오란다. 즉 2에 요렇게 바꾸는 거야. ax 플러스 b의 평균이 5가 되고 v의 ax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 10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 식만 이제 변화시켜주면 되잖아. 그지? a에 2에 x 플러스 b의 값이 5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고, 얘는 a 제곱에 vx의 값이 100입니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a 값이 나올 것이고, 이해되셨죠? 여기서 A값 나올 거고, 이게 1이기 때문에. 됐죠? 이건 0이니까 B값도 나오겠지, 그지? 쉽지? 자, 넘어간다. 8번. 얘도 이제, 지금 봐봐.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너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바뀌는 변수에 대한 얘기 더 많이 물어볼 거야. 다 돼갑니다. 금방 끝나요. 자, 이제 얘 평균 분산 표준 전체 구하래. 근데 보면은, 일단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노? 1 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2하고 1 하면 3. 그럼 이게 4 되나? 10분의 4 되고 얘는 10분의 2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이거 가지고 너한테 이제 다 구해야 돼. 그냥 구해야 돼. 원래 값 다 구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2의 x며 2의 x 제곱과, 아니지, 분산을 먼저 할까요? 그냥 분산 구한다고 할까? 요거 분산 다 구하시면 됩니다. 일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데 구해놓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2의 4x-5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4의 2x-5 이렇게 문제 구하나. 바뀐 변수에 대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마지막 이거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야. 왜냐면 너한테 표도 만들고, 안 그렇겠나? 그 계산도 조금 하게 하고, 이거 한 문제 내면 그 앞에 거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2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았을 때 뽑은 합격품의 개수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뽑은 합격품의 개수를 x라고 했습니다. 4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그러면 제품의 개수는, 합격품의 개수는 1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지? 확률 씁니다. 이랬을 때 밑에 쌤 뭐 쓰라고? 질량 함수. 그렇지. 함수로 쓰셔야 돼요. 써볼게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그 안에 합격품이 2개 있다고 그랬지. 2cx에 2c 2-x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조금 써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거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됐지? 답지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너가 할 것만 하면 돼.
진리함수 꼭 쓰세요. 옆에다가 연습하시면 좋아요. 됐지? 그럼 표가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게 6분의 1에 3분의 6분의 4에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일부러 제가 다 썼어요. 약분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왜냐면 나중에 우리 곱하고 곱해서 더할 거 아니야. 더할 건데 어차피 통분해야 되지 않니? 맞지? 결론적으로는 통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그대로 놔둬놓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됐죠? 물론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인원 가지고 뭐구하고 평균 분사 표면에서 다 구한 다음에 바꾼 변수값 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한 값을 3에 2에 x에 플러스 2. 이제 좀 여유있게 해야 되겠다. v에 x. 하체 바꾼 값들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시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서. 그치? 내용상 어렵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지 계산이나 뭐 해야 되는 행동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어보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됐지? 자, 이게 이제 오늘 가지고요. 뒤에 게 이항분포라는 게 되게 쉽게 안 한다. 속에 가지 말까. 오늘 위에서 내가 시부라 말도 뭐. 그래. 안 한다고. 지금 끌라고 하는 중. 끌라. 마음 바뀔까봐. 다 했어. 어딘지 모르겠어.